너는 고난심에 나를 죽어서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는 쉽게 변해가네. 너는 빨리 변해가네. 너는 쉽게 변해가네. 너는 빨리 변해가네.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 보면 조금씩 바뀌어야겠죠, 서로.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1인 강사들이 되셔서 워낙에 우리 독서 모임, 인문학 모임은 수준이 너무 높아요. 벌써 이 책을 읽는 순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과 생각들을 참 이야기 잘 해주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우리 인문학 수업이 아닌가. 강사가 자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실은 그 수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사만 떠들고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곳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하면서 좀 치료가 되고, 아까 중세 수도원에는 영혼을 위한 약상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회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앤서니 브라운이 2010년 7월에 영국 캔터베리에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커가면서 그림책 보는 것을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래요. 이 책에 사파를 직접 꺼냈고 글을 적은 이 앤서니 브라운 돼지책의 이분이 계속 읽고 쓰고 그리도록 하세요. 이게 한국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만 읽지 말고 이런 계속 읽고 그리고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마만 너무 대변한 게 아닌가 이랬지만 사실은 앤서니 브라운은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책을 적었어요. 한 작가의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책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고릴라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명한 책이 돼지책하고 우리 아빠가 최고다 보니까 이 책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가정에 엄마가 노동을 너무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엄마만 희생이냐 이렇게 하는 이 책이 굉장히 무겁고, 페미니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사회 변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굉장히 유머스럽고 위트 있게 그림책으로 표현했죠. 이거 만약에 사회적인 시사 토크로 가면요 설전이 벌어집니다. 진짜 박 터집니다. 누가 과연 이러냐 하는데 작가는 그림책을 통해서 좀 따스한 시선으로 또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그걸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색다른 감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부산 KNN에서 앤서니 브라운이 직접 자기가 실제 처음 그렸던 원화들, 그런 게 다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케치가 신기하더라고. 이 연필로, 사비 연필로 그려진 이 스케치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서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요. 근데 사실은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기 전에 누가 먼저 읽어요? 엄마들이 읽고 아이들한테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책입니다. 그림책은. 어른들의 책은 아이들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책은요 어른들이 보고 읽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작가 특유의 깊은 심리적 통찰이요,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아이들의 미묘한 감정까지도 사실은 이 그림책에 잘 투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설명이 될 수 있는 걸.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과학과 예술, 이렇게 인문학과 그리고 일반 과학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책 원화 전시전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서 약간의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럼 약간 그림을 계속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에 많은 심리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다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세계를 보여줬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심청에 있는 이야기는요 사실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에게
그 틈새에 숨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천간에 숨어있는 이야기,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표현하게 하는 힘이 바로 그림책에 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본의 한 작가가 자기 아들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줬던 게 생각이 나서 그 그림책, 지하철에 있는 그림책 코너를 찾아갑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그림책을 새롭게 접하게 돼요. 아, 내가 이 아들이 어릴 때 읽어주었던 이거를 지금 다시 읽으니까 너무 낯설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슬픔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통찰하는 것을 그림책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기쁨 속에서 어떤 울림이 생겨나고 거기에 솟아나는 일종의 결정체 같은 형태로 표현된 것이 그림책이다. 그렇게 일본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림책을 몇 번이나 읽는가? 3번 정도 읽지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읽어주었을 때 그림책을 처음 접했고,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읽어줘야 될 때, 두 번째가 있고요. 한 번 더 이제 인생에 거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흰머리가 좀 났을 때, 그때 읽는 그림책은 완전 이해감이 다릅니다. 다르시죠? 예, 이게 어릴 때 읽는 느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 어른들이 그림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치유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림책 원화전을 저는 이게 몇 카트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면서 이것은 어린이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책인 것을 더 체득하게 되었고요. 어린이 스스로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 그림을 보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해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어린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읽어줘야 돼요. 읽어줘요. 그래서 그 깊이 있는 세계, 그림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주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또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됩니다. 앤서니 브라우니의 원화 전시전은 저는 이제 가면서 그림책의 숲속을 산책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나와 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Me and Too라는 2010년 책인데, 우리 가정이 슬퍼 보인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눈에 슬퍼 보인다고 해서 다 불행하지 않다. 반면 즐거워 보인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니는 이 가정에 대한 책을 만져도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냐, 슬퍼 보여도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슬프다, 이 이중성을 다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곳곳에서 그림도 그리는 코너도 있고 영상도 보고 작품도 감상하고 들으면서요, 풍부한 상상과 감상의 세계가 닫히지 않고,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사라지는 순간, 산타클로스는 과학적으로 없는 거야, 전설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들의 상상의 세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자꾸만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사고의 눈으로 푸른 하늘 은하수에 하얀 쪽배가 날아다니죠. 근데 그 상상력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쪽배가 어디 있다, 달에 토끼가 어딨냐, 이런 순간 그거는 그 세계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 상상력의 세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더 무한히 자라갑니다. 또한 과학의 눈도 또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림책이다. 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앤서니 브라운, 아마 종종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그림책에 대한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요. K 그림책이 아마 유행할 때가 아마 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K 드라마는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죠? K 뮤직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애들, 조카들하고 어릴 때, 지금 다 컸어요, 벌써. 어릴 때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원화전에 데려갔다 사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영상 지키고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시간 한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그림책은 소리와 노래가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운율이 있고, 그림책에서는 소리와 노래가 들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른이 사서 어린이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림도 있으면서 들려주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림책 읽어봐라라고 던져주는 거는 아이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삼촌이, 아빠가 읽어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빠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림책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게 먼저 우선이다. 왜냐하면 글을 못 읽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어린이 선생님이 요섭이가 뭐 책을 한글을 다 뗀 것 같아요 라고. 그게 내가 무슨 말이냐, 한글을 다 뗐을 리가 있나 하니까 하도 많이 읽어줘가지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넘어갈 때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가 한글을 뗀 줄 알아요. 다른 책을 갖다 주면 오는지만 그 책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다. 아이들은 굉장히 100개 중에 하나로 본 게 하나에 딱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다 그게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아까 사운드 오브 뮤직 100분이 전파돼 있잖아요.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아이들 그렇게 책을 본다는 거죠. 아까 야나기다 군이오죠. 57세가 됐을 때 25살에 둘째 아들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뭐 자유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이 생각나서 이제 지하철 갔다가 그가 참 이렇게 하면서 그림책을 어떤 사람이 읽는지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그림책을 읽으면 치유가 되고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림책을 읽으니까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그림책이 건네는 심오한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IT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뭔가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새 애들은 TV를 틀어놓고서도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듣고 다 해요. 우리 집에도 그래 합니다. TV는 TV대로 틀어놓고 게임은 게임대로 하고 스마트폰 써.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해서 딱 이렇게 영혼을 울리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근데 다 집어치우고 그림책 하나를 딱 읽는 순간, 아빠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순간, 사실 엄마와 아빠가 없으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놀아주기 귀찮으니까 이 가지고 놀아라는 거잖아요. 또 귀찮게 하지 마. 내 바쁘고 일하는데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던져준 게 애를 망치는 거잖아요. 엄마가 읽어주라는 거죠. 그 시간에 좀 힘들지만 아빠가 읽어주면 그 책에서는요 영혼을 울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책은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라는 그 그림책이 있는데 로버트 T. 알렌 이 글과 그림을 다 그렸는데요. 한 소년이 있어요. 이렇게 병에 돈을 막 모읍니다. 조그만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제 운동 같은 거 병에다가. 그리고 바이올린을 사러 갔어요. 근데 참 보니까 이 바이올린 이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싼 바이올린을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이올린 켠다고 해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회에서 들었던 그런 멋진 소리가 아니야. 막 찍찍거리고 찍찍 소리도 잘 안 나.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이상한 할아버지가 가다가 쓰레기통에 바이올린을 딱 줍는 거예요. 쭉 들고요. 할아버지가 막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버린 거거든. 근데 할아버지 연주하니까 달라. 사실 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바이올린은 부서져도 소리는 남는다. 이렇게 바이올린 나중에 부서지고 소리는 남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지만 바이올린은 다시 사라지지만 음악에 대한 감흥은 남아있잖아요. 영혼의 소리는 영혼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목에서도 대가가 가져오면요 잘 조율해가지고 연주하는 기법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비밀의 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쯔이 다다시, 굉장히 좀 일본 그림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그림책 이런 거 찾으면 마쯔이 다다시가 꼭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비밀의 화원을 가진다. 이 마쯔이는요, 엄마와 함께 책을 읽게 됐는데 엄마가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를 빨리 재우고 싶어. 근데 애가 앉아. 그래서 늘 이부자리에만 앉혀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자라고. 목적은 자라고. 자기 엄마는 아주 평범한 안악이었고요. 애가 막 좋아하니까 그것만 계속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엄마가 피곤해서 자다가 책 읽다가 자버려요, 그냥. 애는 눈이 말똥말똥해. 이 시간이야말로 어머니를 독차지한 유일한 시간이었다. 엄마가 너무 바쁜데 그 시간이야말로 어머니를 독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마쯔이 다다시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본질은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귀로 듣는. 그럼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뭐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었지 책으로 글을 읽었습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 말을 어느 순간 입에서 엄마 아빠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말이 튀어나온 거죠. 이미 듣는 게 문제였다는 청각이. 그래서 그림책은 어린이가 읽는 게 아니고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책이 왜 필요한가? 야니시다 군이요, 아까 그 자기 아들 자살해서 죽은 그 분이 그림책은요 생명과 공명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소아과 병동에 2살 아이 요타라는 애가 왔어요. 급성 뇌증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몸에 잘못 작동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백신을 맞았는데 애가 내사 상태 된 상황.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8살 누나와 5살 형이 있어요. 항상 물어요. 요타, 우리 2살짜리 동생 언제 와요? 이렇게 하고. 근데 아빠는 알죠. 얘가 더 이상 깨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또 고민합니다.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동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부모의 죽음도 아니고 할아버지 죽음도 아니고 동생의 죽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요, 한 권의 그림책이었어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소리 아저씨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영국 작가 수잔 발레이의 작품을 잘 읽어주면서요, 거기에 보면 나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단다. 그럼 안녕. 그리고 이제 그 옆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고 오소리가 떠나거든요. 그 그림책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지금 너 동생은 먼저 잠이 든 것이고 먼 나라로 여행을 먼저 간 것이야,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읽었던 그림책 중에는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우와 곰이 항상 같이 놀고 있는데 곰이 더 이상 놀 수가 없대. 왜 그러냐, 그게는 나는 겨울잠을 자러 가야 해. 이별이 너무 슬퍼요. 여우는 왜 같이 나랑 못 놀아주는 거야? 아니, 나는 겨울잠을 꼭 자야 돼.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책을 쫙 설명을 하는데요, 삶과 죽음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아이들의 언어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박노해 시인의 달려라 죽음이라는 시를 읽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책을 보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 말을 많이 하느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없다. 머리를 많이 쓰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인터넷과 트윗을 하느라고, 요즘 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느라고 정말 소통할 시간이 없다. 갈수록 세상은 빨라진다. 지구의 회전은 그대로인데 갈수록 사람들이 바빠진다. 꽃이 피는 그러면 그대로인데 지금 나는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게 아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려가고 있다. 바삐 달려 행복했어가 아니라
오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달려간다. 빨리 달려 얻을 것은 삶이 아닌 죽음인데,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살아남기일 뿐인데,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다들 책을 보시지만 진정한 독서를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박수. 네. 다음 시간에 할 책은요, 모리스 샌닥의 이 괴물들이 사는. 야, 이 책은 정말 여러분, 내가 이 스티커도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주려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어른 냄새가 안 나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그림책계에서 놀라운 전환을 일으켰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림을 적은 거예요.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아까 너희는 돼지야 이랬는데 여기는 너는 괴물 딱지야 이 말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말의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명명에 따라 쌓이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로 가게 돼요. 괴물이라고 자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읽고 나면 되게 행복해요. 어른들은 무슨 이렇게 그림책이냐. 아이들을 권선징악하고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렇게 이제 약간 도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어느 수준에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정말 아이들이 읽고 또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에요. 모리스 샌닥이 칼데코상이라는 대단한 상을 받았는데 이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불어오고